이 녀석으로 조던 11과의 추억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알레베의 CJ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조던 11 주빌리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이 녀석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내일이죠. 12월 8일 나이키 공홈을 통해서 응모가 진행이 되니까 응모하시기 전에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사이즈감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고요. 조던 11 하면은 브래드나 콘코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조던 11 같은 경우는 25주년을 기념해서 기존의 조던 11과 조금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오늘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당첨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녀석이 이번에 나온 조던 11 주빌리 박스고요. 이 녀석은 예전에 나왔던 조던 11 7210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녀석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녀석의 어퍼가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서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박스도 한번 비교해보고 신발의 디자인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박스 디자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박스도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녀석의 일반적인 조던 11의 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23이라는 숫자가 반짝이는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아래쪽에는 조던 점프맨이라는 레터링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가운데는 빨간색 점프맨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박스의 디자인이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고, 당기면 열리는 서랍식으로 되어 있고요. 서랍을 빼면은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커버를 이용해서 덮개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죠. 박스 안에는 이렇게 도트 패턴이 새겨져 있는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속지 이외에 또 일반적인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있고요. 기존의 박스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서랍식 형태였다면, 이번에 나온 박스는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반으로 나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쪽 부분에는 그레이 컬러의 조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를 여는 방법도 조금 특이한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열면은 이렇게 먼저 반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을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키징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조던의 점프맨 로고, 그리고 1995-202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모델명은 에어 조던 11 레트로로만 되어 있고요. 컬러는 블랙과 멀티 컬러로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모델 넘버는 CT8012-011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 9.5, 275로 구입을 했고요. 이 녀석은 얼마 전에 얼리 억세스 문자를 받으신 분들만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 문자를 받지 못했고 리셀 앱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 조던 12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나봐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저는 거의 정가에 리셀 앱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던 11이라는 모델을 제가 뭐 최고의 신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제 발 아니면 제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신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신발이 아니라 친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녀석이고요. 조금 디자인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디자인들도 조던 11이 출시되기 이전에 프로토타입에서 양산화 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해봤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디자인이 양산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25주년이 된 만큼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도 적용을 시킨 것 같네요. 조던 11은 뭐 언제 봐도 가슴이 설레고, 보자마자 아니면 냄새를 맡자마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25년 정도 같이 하면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디자인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박스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보면, 조던 11에 있어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소재감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반짝반짝이는 에나멜을 농구화에 적용시킨 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조금 놀림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긴 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녀석을 신다 보면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런 스크래치들도 나와 함께한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지금 봐도 너무 멋있네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항상 그렇듯이 동그란 검은색 우동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레이스 홀 디자인 때문인지 신발끈을 당겼을 때 제일 윗부분을 당기더라도 이 아랫부분까지 한 번에 잘 당겨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팅커앤필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혀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가죽을 한 장 덧대놓고 그 위에 음각으로 점프맨 조던이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가운데는 은색으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 주빌리 디자인을 만들면서 포인트 컬러를 실버로 정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실버 컬러가 많이 쓰였고요. 혀의 소재는 어퍼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밑부분까지 쭉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의 두께도 두툼하지만 안에 뭔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혀의 안쪽에는 또 이렇게 멋진 말이 적혀져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 내피는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신발의 바깥면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실루엣부터 아래쪽을 두툼하게 받쳐주는 에나멜 파트, 그리고 위쪽은 레이스오부터 시작된 이 스트랩을 이용한 이런 라인들, 전체적으로 너무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토타입에는 적용이 됐지만 양산형에는 적용하지 못했던 디자인이 바로 아일렛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에 이 레터링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신발끈을 묶고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떨어졌는지 양산 모델에는 적용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출시가 됐던 오지 모델들하고 조금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25년이나 알고 지낸 친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그 친구가 변한 건 아니겠죠. 저는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좀 만져보니까 고무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딱딱한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어퍼 부분은 기존의 조던 11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홀 역할을 해주는 스트랩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어퍼의 바탕은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 검은색 직물도 흐물거리거나 얇은 그런 직물이 아니라 안쪽에 쿠션 같은 탄탄한 느낌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베이스는 검은색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 위에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파트가 스틸이에요. 스틸. 이전에 나왔던 모델 중에 또 스틸 소재가 있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연성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해서 이 로고가 들어갔던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5주년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틸 소재를 이용을 한 것 같고, 만져봤을 때 스틸의 느낌, 조금 차가운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윗부분 요만큼만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탄력을 주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직물 위에는 은색으로 숫자 23이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디자인인데 어퍼의 아랫부분 이음새 하나가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꺼낸 김에 7210 모델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7210은 다른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이 어퍼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힘들겠지만 꺼낸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7210은 반짝이는 고무 소재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에나멜 의 느낌보다는 검은색 위를 투명한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퍼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죽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레이스홀 역할을 하는 스트랩 부분도 조금 다른 소재, 부직포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 점프맨 로고가 와인빛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이렇게 눌러보면 연성이 있는 고무 같은 소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뒤꿈치 부분의 숫자 23은 검은색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틀림을 막아주는 이 카본 플레이트는 빨간색,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다른 조던 11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얀색 파트를 미드솔이라고 했을 때 손으로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은 신발의 안쪽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 파트가 신발의 옆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웃솔을 보시면은 어퍼에서도 그랬듯이 그레이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앞부분도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고무를 이용을 하고 있고, 뒷부분도 그레이 컬러의
정도의 고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오솔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쪽에 카본 플레이트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카본 플레이트 위에는 하얀색으로 조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밖으로 노출된 이 카본 플레이트 이 부분을 두드려 보면 굉장히 단단한 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카본 플레이트의 기능을 충분히 느끼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카본 파이버라는 소재를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시절에 신발에 이렇게 카본 소재를 이용을 했다는 거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신발의 내피는 상당히 부드러운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목 주변부에는 역시 상당히 두툼하게 쿠션,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는 굉장히 잘 보일 것 같고, 뒤꿈치 아랫부분에는 은색으로 점프맨 로고와 숫자 23이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하얀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솔의 소재가 상당히 부드러운 라텍스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만져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그레이톤의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 11 주빌리 25주년 기념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신발의 실루엣은 이전 모델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레터링이 들어간 거하고 발목 부분에 조던 점프맨 로고가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5주년이라고 해서 요란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 프로토타입에서 시도했던 그런 디자인 정도만 살짝 넣어준 게 상당히 세련된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긴 하지만 소재의 변화만 줘서 스틸 소재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간 것도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의 느낌, 사이즈감은 어떤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발매 25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얼리 액세스로 일단 발매가 된 조던 11 주빌리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만큼 이 조던 11을 좋아하지는 않으셨는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셀 앱을 통해서 거의 정가 수준으로 이 녀석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내일 12월 8일 10시부터 이 녀석의 드로우가 시작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응모를 하셔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녀석과 25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 어떤 컬러로 나오든 어떤 이름으로 나오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항상 너무나 반갑고 이뻐 보이기만 하는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다면 10년, 20년, 30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던 11 브레드 컬러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조던 11인데, 보면 볼수록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너무나 멋지고 이쁜 녀석이라는 생각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당첨되실 분들을 위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이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평범한 두께의 양말을 신고 있는데, 저는 제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의 이 사이즈감이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요. 발 볼도 정확하게 딱 잘 잡아주고 있고, 엄지발가락 부분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발톱이 천장에 닿지 않는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뒤꿈치 부분도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발볼이 그렇게 많이 넓지 않으신 분은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나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싫고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도 살짝 타이트하게 묶어놔서 일체감은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역시나 미드컷 타입의 신발들은 발목까지 신발끈을 이용하면 웬만한 신발들은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녀석도 지금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일상생활 하면서 신발끈 구멍을 이렇게 끝까지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제 경험상 발목까지 끝까지 다 신발끈을 사용하지 않으면 힐슬립은 살짝 발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의 느낌도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니까 신발끈을 조금 느슨하게 신고 다니시더라도 불편함은 크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밖에서 보이기에는 미드솔이 많이 접히는 느낌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미드솔 안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탄력적인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뒤꿈치 부분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그렇고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쿠션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데, 방금 전처럼 그렇게 작은 부위에 하중을 실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걸어 보시더라도 이 녀석이 쿠션이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구나 라는 거는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신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쿠션감,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계절감에 있어서도 이 녀석이 내 피에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는 직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 녀석을 신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신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점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가 않는 모델이어서 살짝은 객관적이지 않은 리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던 11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녀석으로 조던 11과의 추억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모르죠, 또 이번에 데려온 이 녀석과 25년 후에 또 다른 기념일을 만들 수 있을지도. 조던 11 주빌리, 이 녀석의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작은 변화긴 하지만 처음 들어간 이 디자인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조던 11 주빌리의 무게는 435g 나오네요. 435g이면 예전에 나왔던 가죽으로 된 맥스 97과 비슷한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신발의 쉐입, 스케일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신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신발의 탄생부터 그 후로 25년 동안 항상 저와 함께 세월을 보낸 조던 11 주빌리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는데, 25주년이라는 얘기가 나이키의 마케팅 상술이다, 장사 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키가 어떤 의도로 25주년 기념 모델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는 또 이 녀석과 저만의 추억을 25년 동안 쌓아온 녀석이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신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조던 11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녀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세가 정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나 감성에 젖어서 추억에 젖어서 좋은 얘기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리뷰를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객관적인 리뷰의 첫 희생양은 다크모카가 되겠네요. 근데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내일이죠, 12월 8일 나이키 공홈에서 10시부터 진행되는 조던 11 주빌리의 드로우 꼭 잊지 말고 응모하시고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주빌리.